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이사부가 침략한 우상국은 어디였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고려사에서는 동여진이 많이 약탈을 한다고 하니 동여진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진은 동여진과 서여진으로 나뉘어 있고 동여진 쪽에서 금나라가 탄생하여 많은 힘을 키웠던 곳입니다. 동여진이 어디쯤이었을까요? 왕건 고리의 입장에서 동여진과 서여진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동여진과 서여진 사이에는 왕건고리가 있거나 왕건고리 동쪽에 동여진이 있고 동여진에서 서쪽으로 서여진이 존재하거나 왕건고리 서쪽에 서여진이 있고 서여진 동쪽으로 동여진이 존재하거나입니다. 몽골 쪽과 여진족들은 서로 붙어 있어서 서로 약탈을 하거나 한다고 들었습니다. 몽골 쪽은 지금의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 중심으로 세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울란바토르의 동쪽으로 대응안녕 산맥을 넘어 여진족의 땅이 있고 그곳은 치치하을시에서 하얼빈시 그리고 하바로프스크시로 이루어진 곳이 제 생각에는 여진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 영상에서 고려의 동북쪽 선출령은 연해주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곳 바다에서 울릉도까지 여진족이 약탈을 하러 왔을까요? 바닷길로 1000km나 됩니다. 대군을 이끌고 살기 좋은 곳으로 침공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약탈을 하러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사부가 있던 실직주와는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럼 역사서에 적힌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먼저 삼국사기입니다. 512년 여름 6월에 우상국이 항복하여 복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쳤다. 우상국은 명주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부른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방백리라는 말과 나무로 만든 사자 모형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우상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아슬라주 지금의 명주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울릉도 지금은 우릉이라 한다가 있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서 중요한 것은 동쪽 바다 가운데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울릉도가 있다와 섬의 둘레가 26,730보라는 말입니다. 삼국사기에서 없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우상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울진현은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 고우리군이라고도 한다. 으로 신라 경덕왕 때의 지금 이름으로 고쳐 군으로 삼았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고려사에서 중요한 것은 울진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방백리라는 말도 있고 옛날에는 주연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 안에 큰 산이 있다는 말과 섬의 산꼭대기 중심에서 동서남북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흔적이 보이고 두 개의 섬들끼리는 날씨가 청명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나와 있는 우상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울진현 지연사 1인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인데 신라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군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울진현이라 일컬었으며 본주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서 중요한 것은 울진현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울진현 사방의 다른 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상국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대목들을 나열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백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국은 사방백리라는 말인데 여기서 한쪽 방향이 백리인지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를 말하는 백리인지 둘레를 말하는 백리인지는 현재 아직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이라는 한자는 네모반 듯하다, 안방 작은 방 할 때 말하는 방, 방향을 가리키는 방 등등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백리는 우리가 어느 기준의 길이인지는 모르다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나무로 만든 사자 모형입니다. 사자목각인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자라는 동물이 과연 대륙이라는 동아시아에 있었을까요? 현재 사자가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와 인도의 서쪽 지역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동아시아인 현재 중국 대륙과 한국, 일본,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자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누군가 후대에 꾸며낸 일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동쪽 바다 가운데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울릉도가 있다. 삼국유사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련 스님은 어찌 알고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것 또한 의문점이 있지만 왕건고리 시대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거리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 거라 생각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동쪽으로 순풍으로 이틀거리면 상당히 멀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울릉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울릉도를 말하는 사서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섬의 둘레가 26,730보라는 말입니다. 섬의 둘레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섬의 크기가 방백리라는 말과 성의 둘레라는 말이 이 섬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둘레가 26,730보는 32km가 나옵니다. 방백리라는 말을 세 가지로 해석해서 둘레를 보겠습니다. 당처 길이는 540m이니 백리는 54km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백리이면 둘레는 약 150km 나옵니다.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방백리라고 하면 둘레는 약 75km 나옵니다. 네 방향을 전부를 방백리라고 하면 둘레는 54km 나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방백리를 어떻게 적용을 한다고 해도 섬의 둘레 26,730보와 방백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섬의 크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울진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울진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울진현이 아닌 조선시대에 편찬된 사서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울진군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옛날에는 주연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면 큰 도시를 말합니다. 중요한 거점 도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울진현을 말하는 것인지 울릉도를 말하는 것인지는 글쓴이만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울진군에는 행정구역인 주라는 곳이 들어설 수 없는 산악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웬만큼 살 수 있는 지역이 돼야 주변의 다른 군현을 통솔할 수 있는 주가 들어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곱 번째, 섬 안에 큰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울진현이 아닌 울릉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현재의 울릉도를 보면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덟 번째, 섬의 산 꼭대기 중심에서 동서남북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섬의 크기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방백리의 최대 크기는 150km이고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둘레가 26,730보는 32km이고 고려사에서 말하는 큰 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으로 갔을 때 바다까지의 거리를 둘레로 환산하면 최소로 잡았을 때 약 77km 정도 나옵니다. 세 개의 사서에서 말하는 섬의 크기가 모두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 세 개의 사서에서 말하는 곳이 모두 다른 곳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 둘레는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섬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아홉 번째, 불교의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았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찰이 있고 스님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는 청동기 때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6세기 중반부터 10세기 토기가 나왔고 금동 제품과 청동 제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현재 울릉도에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확신이 되는 출토물품입니다. 열 번째, 두 개의 섬들끼리는 날씨가 청명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8km입니다. 정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옛날 그 시절에는 대기오염도 거의 없었을 테니 지금보다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는 사서의 내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11번째, 울진현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울진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국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습니다. 12번째, 울진현 사방의 다른 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삼척, 남쪽은 평해, 서쪽은 안동, 동쪽은 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의 울진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울진군이 고구리의 우진야현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곳은 신라와 고구리가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13번째, 인구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울진현의 인구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국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의 울릉도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울진현에는 약 1,500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울릉도가 더 많이 살고 있을까요? 울진현이나 울릉도나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1,500여 명이 사는 곳을 신라에서는 왜 쳐들어갔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울릉도는 우상국이 아닙니다. 삼국사기의 단 한 개의 사서기록이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 조실록까지 오면서 많은 부분이 혼용되고 왜곡되어 우상국, 울릉도, 울진현 등등 많은 부분이 꼬이고 꼬였다고 봅니다.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이사부가 쳐들어간 우상국은 짜오장시에 있는 곳이 우상국이고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우릉과 무릉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서에서 전해지는 부분은 삼국유사에서 독도를 언급한다고 보입니다. 13세기 때에 독도를 인식하고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릉과 우릉이라는 지명이 강소성 레닌강시에 있는 두 개의 섬이었다가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현재 울릉도와 독도 자리로 지명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서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삼국시대인 6세기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사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독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왕건고리의 우상국, 새로운 가설을 말할까 합니다. 가설이니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상국은 울릉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섬이 있고 한 개의 섬에는 사방백리이며 큰 산이 있다고 합니다. 큰 산과 동여진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를 일본의 삿포로 서쪽의 작은 섬 두 개를 말하려고 합니다. 동여진 지역에는 바다가 많아 항해기술이 높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송나라와 금나라의 땅이 붙어있는 곳이 없어서 송나라와 금나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왕건고리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기사 내용을 보듯이 송나라와 금나라 사이에 왕건고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여진족은 항해술이 좋아서 바다를 이용하여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동여진의 위치입니다. 현재 일본의 삿포로 위에 사할린 섬과 칸차카 반도 그리고 쿠릴 열도들이 감싸고 있는 오호츠크해 그리고 연해주 위에 위치한 하바로프스크 도시 주변 지금의 하얼빈시를 동여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삿포로시가 그때 그 시절 왕건고리 시대에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삿포로 남쪽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여진족, 서쪽으로는 왕건고리, 동쪽으로는 대양이 있습니다. 그 삿포로에서 서북쪽에 지금의 울릉도보다 2배 이상 큰 섬이 하나 있고 울릉도만한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섬에는 큰 산이 있는데 해발 1656m입니다. 동여진에서 약탈을 하러 올 수 있는 거리이고 왕건고리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 삿포로 섬은 왕건고리의 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가설은 가설일 뿐 정답이 아니니 재미있게 봐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